선생님 목소리가 조금 불편해서 강의 듣는데 지장이 있더라도 조금 이해해주고 들어주기 바랍니다. 이 새로운 단원 4단원은 지구 시스템인데요. 우선 우리가 시스템에 대해서는 3개 배운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역학적 시스템, 또 하나는 지구 시스템, 마지막으로는 생명 시스템을 배울 예정인데요. 역학적 시스템은 조금 전 단원에서 중력이라는 공간 안에서 힘이 작용하는 걸 배웠고요. 그리고 이번 단원이 지구 시스템입니다. 지구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교과서 118페이지에서 119페이지 거기 해당되는 내용을 잘 정리했습니다. 지구 시스템은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 외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외권은 지구 둘러싸고 있는 지금 바깥쪽, 대기권 더 바깥쪽에 해당되는 영역인데 이 외권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밖에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이 되는 역할을 해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하나 다시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이에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 대기층.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느냐? 1000km 정도 돼요. 얘를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즉 높이에 따라서 온도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온도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분포를 띠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변화되는 지점마다 칸을 구분해 놓고 이름을 붙였어요. 맨 처음에 해당되는 이름은 대륙권이에요. 그리고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되어 있고요. 대륙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상현상입니다. 구름 만들어지고 비 내리고 눈 내리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성층권에는 오존층이 존재하는데 이 오존이 자외선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중간권은 대륙권하고 모양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거든요. 그래서 기상현상은 안 일어나고 온도 분포가 똑같은 모양이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마지막에 있는 열권은 공기가 더 희박합니다. 여기에 그냥 기체 원자들이 몇 개가 존재할 뿐이고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얘네들이 전자가 방출되는데 이때 나오는 빛 에너지를 우리는 오로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열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오로라가 있구나라고 전체적으로 대기권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직권은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이에요. 즉 지표와 지구 내부까지 해당되는 영역인데요. 지구 내부 구조를 단면도를 보통 자르면 이렇게 표시합니다. 가장 바깥쪽에 해당되는 게 지각, 그다음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게 멘틀, 그리고 내핵, 외핵으로 나눠져 있어요.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온도도 높고 압력도 높아요. 초창기 지구가 만들어진 이 상태에서 바깥쪽은 점점점 식었지만 안쪽은 아직까지 안 식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고 하잖아요. 여기에 따뜻한 에너지는 위로 올라가고 싶어하고 차가운 에너지는 내려오고 싶어하는 멘틀 대류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멘틀이 대류할 때 위에 있는 지각층도 같이 움직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에너지가 견디지 못하고 폭발적으로 순간 튀어나오면 화산이 되는 거고 그 에너지로 인해서 지각을 건들게 되면은 지진이 발생하게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지각은 우리가 밟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육지도 있고 바다도 있어요.
육지는 산 같은 게 있으니까 조금 더 높고, 바다는 바닷물 속에 땅이 있습니다. 바다도 바닷물 속에 땅이 있어요. 그래서 두께를 비교해 보면 육지에 해당되는 대륙 지각의 두께가 훨씬 더 두껍고, 바다 땅, 해양 지각의 두께는 그렇게 많이 두껍진 않습니다. 그럼 지각 밑에 누가 있냐면 멘틀이 있는 거죠. 아까 멘틀은 대류 현상으로 지각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했거든요. 그럼 멘틀 대류 때문에 지각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 지각과 멘틀 위의 상부, 멘틀 상부와 지각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대륙 지각의 판은 이 정도 돼요. 대륙판. 해양 지각의 판은 이 정도 돼요. 해양판. 판과 판의 움직임이나 이동 때문에 화산 지진이 생기는 거를 이제 뒤에서 배우게 되는 판 구조론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이 내용은 중1 때 한번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수권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이에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종류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해수, 담수, 바닷물, 얘는 육지물이에요. 당연히 바닷물이 엄청나게 많죠. 근데 이때 육지에서 가장 많은 물이 누구냐면 빙하입니다. 좀 주의하세요. 육지에 가장 많은 건 강이 아니라 빙하, 그 다음 많은 거 지하수예요. 얘네 둘이 육지물을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 하천 이런 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요 바닷물을, 바다는 바다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바다 깊이에 따라서 온도 분포를 따져봤더니 어느 정도 일정하다가 내려가다가 또 일정해지는 이런 온도 분포를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온도 변화 구간마다 나눠서 제일 위에가 혼합층, 중간이 수온약층, 저 안쪽을 심해층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생물권은 동물, 식물, 미생물, 생명체가 다 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그 영역까지도 포함해서 생물권이라고 해요. 유일하게 태양계에서 지구만 지금 생명체가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있는 지구 시스템 5개가 서로 떨어진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내용은 뒷페이지 넘겨보시면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건데, 지구 시스템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 상호작용하면서 물질이 돌기도 하고 에너지가 교환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했던 지권, 기권, 수권, 생물권,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자연 현상의 예로 알아볼 겁니다. 첫 번째 건 제가 답을 써놨어요. 이런 식으로 풀어라라는 거거든요. 바람에 의한 풍화 침식작용으로 바위가 깎여 나간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바람이라는 거는 기체의 움직임이잖아요. 그리고 바위가 깎여 나갔다는 거는 이건 땅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체에 관련된 거는 기권, 바위에 관련된 거는 땅에 관련됐다고 해서 직권, 얘네들 서로 간에 영향을 받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번부터 8번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 바람에 의한 영향은 제주도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라 누구보다도 그 바람 때문에 자연의 모습이 많이 변한다는 건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2번. 해수면 위에 부는 바람의 영향으로 해류가 발생한다. 해수면 위에 부는 바람.
기권이에요, 기권. 해류, 바닷물에 흐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권과 수권의 서로 상호작용. 대기 중, 즉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이산화탄소 기체예요. 그럼 기권. 식물이 광합성을 한대요. 생물권이죠. 자, 그 다음 화산활동. 화산이라는 건 땅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직권. 기온이 변한다. 가스 분출로. 기온, 온도. 기온이잖아요. 기온. 기권. 사막에서 모래가 바람에 날려. 모래가 핵심이에요. 모래. 땅에 붙어있는 거. 직권. 황사가 발생한다. 공기 중에 모래가 있는 거죠. 얘도 기권. 예, 직권과 기권으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해저의 급격한 지각변동에 의해 바다 밑에서 갑자기 지각변동, 직권, 지진 해일이 발생한다. 바닷물이 덮치는 현상이죠. 수권. 파도의 침식작용, 파도, 수권. 절벽이나 동굴, 땅의 모습을 바꾸는 거예요. 직권. 자, 그 다음 지하수, 물이네요. 수권. 동굴과 같은 지표의 모습을 바꿔놓으니까 직권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아, 얘네들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자연현상을 만드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근본적인 에너지의 모습은 어떤 것들 때문이냐? 자, 지구 시스템이 이렇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요,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뭐 지구를 이끌어가는 에너지니까 당연히 맨 처음에 나오는 기본적인 게 바로 누구냐면 태양이죠. 태양이 내보내는 에너지를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지구 에너지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면서 지구의 근원적인 모습이면서 여러 가지 작용을 일으키는 거고요. 그 다음 지구 내부 에너지는 아까 요 구조 기억하시죠? 안쪽으로 갈수록 온도하고 압력이 높아져요. 이 지구 내부 에너지가 한꺼번에 지표로 방출하게 되는 현상이 지진과 화산이고요. 그 위에 땅을 움직이게 해서 여러 가지 지표의 모양을 변화시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조력은 바닷물, 밀물, 썰물 때문에 해안 생태계까지 변화를 시키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 시스템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에너지원의 종류는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에너지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애가 바로 물이에요. 물의 순환 과정은 앞에 중력에서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떨어지는 비는 중력 때문에 떨어지고 흘러서 육지의 물에서 바다로 가게 되고 바다의 물은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증발해서 수증기로 올라갑니다. 위에 올라가서 식어서 만드는 물방울이 모인 게 구름, 또다시 강수의 반복.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 흡수 방출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물이 순환하는 과정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수권, 즉 바닷물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면 물은 저 대기권에서 어떤 상태로 존재해요? 물이 증발했으니까 수증기 상태로 존재하죠. 수증기 상태로 존재하면서 여러 가지 기상현상, 날씨를 만들어요. 그 다음 기권의 수증기는 음결, 그러면 구름 만들어집니다. 그럼 비가 내려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땅으로 흘러서 바다로, 수권으로 돌아가면서 지표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물질과 에너지가 이동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